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예비고의 특강을 맡게 된 주경준 강사입니다. 확률과 통계, 줄여서 확통 기본과 실력반을 맡게 되었고요. 확통 선행을 했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 또 유형별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수종합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개념상상 대치관에서 고등수학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적지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지도 앱을 켜고 난 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운송수단을 타서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한 뒤에 출발하게 됩니다. 수학 문제풀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로 일단 길부터 나서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순간에는 길을 잃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비록 도달하더라도 많은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코스, 다시 말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어디인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단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우의 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경우의 수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공통수학 1에서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개념들이 발전이 된 상태로 여기 경우의 수에서 소개가 됩니다. 다만 그 상황이 다양해지고 공식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개념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높은 편인데요. 이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은 공식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이 다양해지고 표현이 다양해져서 학생들이 어떤 공식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지 몰라서 보통 난이도가 좀 높게 됩니다. 상위 과목과의 연계율 별 3개짜리입니다. 상위 과목이라 하면 이 뒤에 소개되는 확률과의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확률 단원입니다. 확률의 정의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조건에 맞는 일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을 잘 해야만 확률 단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많이 추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 난이도는 별 2개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다만 문제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더 복잡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는 더 다양해지기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상위 과목과의 연계율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절반에 해당하는 통계 단원입니다. 통계라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평균과 분산 이런 개념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다른 이제 정규분포 혹은 이항분포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는 따라서 개념 난이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과 통계는 대학교 과정에서 확률론, 통계론이라는 커다란 과목으로 새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확통 과정에서는 그것들 중에 일부분, 굉장히 극소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표현이 다양해지면 물론이지만 너무 다양해지거나 상황이 복잡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쓸 수 없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통계는 더더욱이나 심하게 돼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상위 과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연계율 또한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언제 배우느냐? 자, 우선은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먼저 배우든 나중에 배우든 둘 다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수와 함께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이 대수 단원이 할 게 많고 또 문제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정복해놔야 되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시행하는 학교들도 시간은 좀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3학년 1학기 때는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2라는 굉장히 커다란 과목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같이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확통을 하게 된다면 미적2를 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확통도 완벽하게 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확통을 선행을 했지만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 혹은 처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탄탄한 개념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확률과 통계 단원은 공식이 많지 않고 그리고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문제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다면 유형별 문제풀이를 할 시간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표현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수학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분석수학이라 함은 각각의 단서들을 잘게 쪼개서 그 단서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분석수학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의 유형별 문제풀이가 끝났다면 이제 조금은 중상난도의 문제, 응용 문제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응용 문제라 함은 여러 개의 단서들이 엮여 있는 문제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분석 수학을 통해서 그 문제들의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딥디깅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제 도움 없이 또 누군가의 해설이나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딥디깅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답답할 수도 있는 과정이겠지만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제 피드백이 첨가가 된다면 학생들이 점점 힘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수업이 되고요. 총 6회차에 거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소개가 되고요. 중간에 이제 구적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수업도 가능하니 학생들과 논의하고 난 뒤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하나의 회차에 구성을 해보았고요. 다만 6회차에 걸친 단기 특강인 만큼 테스트나 별도의 실전 감각은 기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뒤 혹은 이 기본반이 끝나고 난 뒤에 실력이나 심화반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교재입니다. 주교재로는 개념 원리를 채택을 했고요. 부교재로는 개념 원리 RPM을 채택을 했습니다. 개념 원리 RPM이라는 책은 비교적 다른 유형별 문제풀이서에 비해서 문제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기 특강인 만큼 적은 문제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RPM을 선택을 해보았고요. 중상난도의 응용 문제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수학을 잘하지도 또 못하지도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는 조금 수학이 재미있고 또 성적도 잘 나와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개념이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어려워져서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성적이 하락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흥미도 잃고 또 자신감도 잃던 상태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선행을 충분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많이 자신감도 올라오고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직전에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윈터스쿨에 입반하겠다는 표현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이 사실은 수학과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타 과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윈터스쿨을 입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제 반에 다시 합류하고 난 뒤에 학생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잃고 또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시 한번 탄탄하게 개념을 다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결국에는 이제 내신에서는 2등급 정도의 수준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지도를 했을 당시에는 충분히 1등급 정도의 성적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겨울방학을 조금은 잘못된 선택을 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2등급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1등급 정도의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얼마 전에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입니다. 저하고 이제 고2 때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 제가 학생한테 느낀 바가 무엇이었냐면 학생이 문제 양치기,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계적 문제풀이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석수학이라는 걸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부단한 노력 끝에 학생이 논리적인 학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이 3등급이라는 성적이 사실 좀 아쉬운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점수가 3등급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학생 본인은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학생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풀이법을 소개해서 그 중에 적절한 걸 선택을 해서 또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공부 방법이 이것입니다. 다양한 풀이법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공부법이 제가 원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유선을 통한 전화가 기본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문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의 문제점과 또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제가 요구하는 바 등을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강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 학부모, 그리고 강사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강사는 학생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뒤에 이에 걸맞는 공부 방법과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강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이번 연도 22학년도 개정부터는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공통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과 계열을 희망을 하든 문과 계열을 희망을 하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단원이 되어버렸고요. 확통은 개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또 높은 통계치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념 상상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